자, 시작하겠습니다. 무문관 제5장 5측 향엄 상수 스님에 대한 오늘은 진도를 빼겠습니다. 향엄 스님은 980년 중국 등주의 태생이시고 백장 스님의 다음 위산용우 다음에 이 향엄 스님이 대를 이으신 거예요. 그리고 위산 스님이 향엄 스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백장 스님이 있었을 때 하나를 알면은 열을 알고 열을 가리키면 백을 아는 천재라고 하는데 내 그대에게 부처님의 뜻을 묻고자 하노니 잘 대답할 것이로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 부모 미생전 나 본래 민명이 시신마라. 너가 부모님 태 속에 들기 전에 너의 본래 불성을 일러라. 탁 찔렀는데 이 84,000 경전을 다 전후다오 깬 나름의 박사요 나름의 최고의 공부한 사람으로서 순식간에 부모 미생전 도를 이루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어느 경전이도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래 그 도를 이 본성을 말하라고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에요. 앞뒤가 콱 막혔어. 이게 이제 이 향엄 스님한테는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합니까? 망치로 한 방 펑 맞은 느낌. 왜? 원래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대답 못할 게 뭐냐 이거요. 굉장히 확, 그 나름의 또 경전을 뭐 온갖 경전을 다 섭렵했고 나름의 기도도 하고 수양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탁 걸리니까 그냥 이게 내 생각에는 순간적으로 이게 상당히 쇼크를 먹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틀림없어요. 이건 절대 자존심 상해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즉시 대답 못하고 이산 스님이 이 큰 스님이 말이요 사람이 팩 돌아서 버리니까 대답 못해서 돌아섰을 거 아니래요. 거기에 너무 큰 쇼크를 먹고 돌아와서 지가 있는 경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뒤져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다 살펴보니까 없어.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다시 위산 스님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한 수 일러 주십시오. 그렇죠. 부모 미생년 태 속에 들어가기 전에 소식이 뭡니까? 내가 그것을 일러주면 도에서 벗어나고 내가 너에게 그 뜻을 일러주면 너는 나를 갖다가 원수처럼 생각할 것이니 너는 그것을 대답을 듣고자 하지 말지어다. 너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냥 돌아와서 즉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들을 싹 불질러 버리고 그 즉시 바락을 다 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속에서 불이 나는 것은 큰 스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도 있고 대답 못한 것도 있고 큰 스님이 대답도 안 해주니까 삐지기도 하고 열도 받고 그래서 이 양반이 해충국사라고 그랬나? 그 절에 가가지고 행자 생활을 다시 한 거죠. 그래서 그 절을 떠나버려요, 이 사람이. 위산 스님이 떠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님들 빨래해주고 스님들 청소해주고 뭐 스님들 밥해주고 뭐 이러면서 마음속에 나는 태어나기 전에 나는 무엇인고 하고 이렇게 모아서 하심을 하고 일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가 3년간 뭐 어떻게 했다는 말이 있는데 요는
그렇게 하고 이제 마당 청소, 가을에 마당 청소 쫙 해갖고 소쿠리에 담아서 대나무에 훅 낙엽을 버리는데 그 중에 자갈 하나가 대나무에 딱 부딪히는 순간 그냥 생각이 일념으로 쫙 모아진 거 하고 그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하고 딱 보이는 거하고 이 찰나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냥 화두타파가 쏙 돼가지고 너무 깊어서 이름 말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는 즉시 목욕제기하고 그 위산 스님 계시는 절쪽을 책상을 놓고 향로를 켜고 촛불을 켜고 이렇게 해놓고 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올렸다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유명한 향엄 스님의 도깨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건질 것은 첫째, 캐션마크. 두 번째,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일념으로 일정 시간 동안 그 집중하는 올인하는 과정이 있어줘야 된다. 숙성한 시간이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올인이라고 해야 돼요. 올인해서 일념이 됐으니 기연이라고 그래. 기연. 인연이 닿다 이거죠. 일어날 기자, 인연연자. 그 대나무에 돌이 딱 부딪히는 거와 화두 일념이 서로 인연이 일어날 기자, 인연연자 딱 기연이 부딪히니까 화두타파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선의 기법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전하고자 한다면 기회가 되면 이렇게 일념으로 용맹정진해서 한번 정진해보면 어떻겠느냐. 요게 첫째 추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향엄상소라고 해서 이거는 향엄 스님이 사용하는 기법의 화두 기법이, 즉 다시 말하자면은 수행자가 와서 큰 스님께 한마디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벽에서 나무를 입에 물고 두 손 두 발을 내리고 있을 당시, 만약에 절벽에서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지나가는 납자가 그대에게 조사설의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중국으로 들어온 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질문 던질 때 그대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요렇게 확 하고 던져준다는 거예요. 요럴 때 너의 도의 경지를 일러봐라 이런다. 근데 입을 벌려서 대답을 하면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것이요. 대답을 안 하면 안 한다고 그 대답 못했으니 도를 깨친 것이 아니요. 이런 형태의 그 법거량을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진퇴 양난형 화두기법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진, 나아갈 진자, 퇴, 물러날 퇴자. 양난, 양쪽 다 어려워. 그런 스타일의 가나선 화두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가나선 화두법을 보면요. 진퇴 양난형 가나선 화두법이 자주 나와요. 자주. 예를 들어서 호로병 속에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 호로병 속에 병아리 알이 거기다 집어넣어놨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나니까 따뜻해서 이게 알을 깨고 나왔는데 모이를 주다 보니 호로병 속에서 얘가 다 커버렸어.
너는 손대지 아니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새를 어떻게 꺼낼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 못하면 못해서 법을 깨달은 게 아니요. 또 이거를 어떻게 꺼내려고 하면은 즉시 깨지 아니하고 손대지 아니하고 그걸 꺼내지 못했으니 너는 도를 못 깨친 거. 이래도 도 못 깨치고 저래도 도를 못 깨치고 이런 식의 화두 기법을 사용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코너에 몰아버려. 이게 가나선에 중국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쌍방향으로 칼날을 따닥 들이대고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답을 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리는 이런 미묘한 말 주고받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이야 그 배우는 학자나 배우는 선비들이나 이 고관 대작들이 야 아이디어 한번 기가 막히다. 역시 도인들은 생각하는 게 기발라. 이러면서 이제 저 이렇게 주고받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도 닦는 사람이 그 기발나게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고받았다 하면은 박수 칠지 모르지만은 그러자고 이 안건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화두법이 도 닦으라고 관하선 하라고 이제 이게 나중에 후대 후학자는 이걸 가지고 화두 일념 잡아서 자기 마음을 정복하는데 사용을 했더라.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향엄산수의 두 번째 화두 기법을 이룬 것이다. 어디 질문 이제 하세요. 뭐 질문하셨죠? 잊어버렸어요?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나무에 가지를 물고 늘어있을 수도 없는데 그 정도로 발라 그러면 그 물을 늘릴 수 있는 그동안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고 누구나 다 그냥 그 상황을 생각하고 즉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야 돼. 즉 다시 말하면은 그 매달리는 것 자체만 해도 내공이 엄청나게 대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땅판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네가 놓여지면 어떻게 대답을 할래? 요게 중요한 거예요. 대답을 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리니까 해도 떨어지고 안 하면 안 했다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도를 한마디 일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이제 화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화두예요. 이게 진퇴양난이 진 나아가도 떨어져 죽는 거요. 대답 안 해도 그 법에서 대답을 못 했으니까 여기에다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의심.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화두의 기술이고 기법이다. 그래서 화두의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늘 설명을 했지만 그거를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파악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화두기법을 내가 또다시 그 솥단지를 꺼내야 되나? 어디다 뒀는지 찾으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간화선 드는 법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은 방법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이걸 그 스스로 활용해서 도전장 던질 때 이 기법을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진꾼 못 찾겠다. 얼른 맞아, 솥단지라고 적어놔야 되겠다. 다른 이름보다는 솥단지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에이, 자,
무문간의 기본적인 것은 설명을 제 5축은 설명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화두 드는 것에 대해서 보강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청매 인호선사의 심무익송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참선을 해도 이게 이제 쓸데없는 것이 될 수 있고 잘못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면, 첫째,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자기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보지 않는 이는 아무리 경전을 읽어도 쓸데없는 헛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문 듣고 절에 다니고 기도해도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지 않는, 즉 말하자면 수행하지 않는 이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헛일이 헛짓거리하고 세월 간 거다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성품이 공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자선을 아무리 해도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참선하는 자가 애초에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지. 성품이 공한 줄 모르고 자꾸 욕심 부리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헛된 일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무원장이 40억 써갖고 총무원장 출마해서 표를 얻어가지고 아무리 잘 나가고 좋은 절 주질해도 아무리 그래봤자 쓸데없는 헛짓거리고 업장만 태산같이 지을 뿐이다 하는 것을 눈을 떠라는 뜻이에요. 정법을 따르지 않는 이는 아무리 고행을 쌓아도 쓸데없는 헛일이요. 이래는. 그러니까 정법에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지광이가 이명박한테 2억인가 3억인가 뇌물을 써갖고 대학교 신설을 했다 하는데, 경전을 읽고 아무리 그래봐야 이게 수행자의 본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짓거리야. 쓸데없는 짓거리. 네 번째는 암한심을 버리지 않는 이는 아무리 불법을 공부해도 쓸데없는 헛일이에요. 이게 머리 깎고 스님이 된 분도 인간의 기본 처세가 상거래 법칙이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고 막 남한테 말을 하면 피해를 주고 상처 주고, 생각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지는 100% 1000% 이익을 보고 상대방은 100번 1000번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데도 상대방이 손해본 것에 대해서 손톱만큼 더 미안하다는 생각이 없는, 절에 수십 년 다니면 뭐 할 거고, 참선을 수십 년 하면 뭐 할 것이고, 경전을 아무리 보면 뭐 할 것이고, 절에 다니는데 30년 40년 할머니가 되면 뭐 할 것이냐고. 여기는 내 자리 보살 그리고 자리 싸움하고, 절에 가면은 말이요 텃세나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그건 절에 왜 다니냐고. 그러니까 나 이건 선방에 갔다 왔다는데 저 스님이 막 그 경우 없이 처신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막 그래요. 나는 저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여기 이 말들이 전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암한심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참선한들 공부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덕이 없는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공부를 하지 않고 대중을 모아놓고 지가 법문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유치원 실력 가지고 막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안으로 참된 덕을 쌓이지 않는 이는 거칠애를 하여도 쓸데없는 헛일이요. 요거하고 나하고는 이제 사무장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뭐냐, 사무장은 나보고 밖에 나올 때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쁜 거 입고 외출복으로 입고 돌아다녀야 된다. 문 밖에 나서는 순간 요렇게 하고, 난 생각에 속이 지저분하면 겉에도 난 폼 잡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주장이고. 그런데 네가 알면서 그만하냐 이거지? 수행자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죠. 네. 이제 거칠애를 중시 여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제가 20년 된 고물자 소나타 타고 기관장 모임에 나가니까 다 싫어요. 그냥 다 나만 보면 다 깨재재하다고. 옷도 어쩌면 스님은 어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어떻게 이런 그 경조사 행사에 참석하냐고. 좀 제발 좀 품위 있는 옷 좀 입고 오시라고. 근데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나 평소 다닐 때 절대 이런 옷 입는 거 잘 안 보잖아. 오늘 강의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내 이 옷 입고 나갔다니까. 이렇게 딱 칼 잡아갖고 앉아있잖아 지금. 이것도 나는 내 실력이 많지 않으면 뭐 껍데기도 대충 허름하게 입어도 된다는 기조였는데, 세상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세상이더라고. 그게 맞춰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는 착실히 하면서도 나는 옷을 꾸미는 것은 특히 좀 약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유전자를 잘못 타고난 것 같아. 부모님이 좀 핸섬하고 늘씬하고 이렇게 멋지게 좀 안 그랬던가 봐. 두리뭉실해갖고 축구공처럼 생겼던가 봐. 그럼 내가 또 그래. 그래갖고 뭐라 하나 옷 폼이 안 나. 그래서 난 포기해버렸어. 나는 왜 이렇게 옷 폼이 안 나는지 몰라. 70 몇 살 먹은 사무장도 저렇게 옷 폼이 나는데, 아이고, 나는 이렇게 왜 옷 폼이 안 나나 몰라. 왜 그 스님도 옷걸이가 좋은 스님들이 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몸매도 착 빠져갖고 그냥 태생이 그런 거야. 태생이. 너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고요. 그러면 그런 스님들은 그냥 옷을 갖다 날렵하게 착 입고 가면 막 보살님들이 오빠 스님 이런다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진짜 좋은 걸 하면은 그 사람들 아주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요, 다 잘해요. 다 잘해요. 도둑놈도 말 잘해요. 아마 그렇지. 이게 내가 똑같이 해인사 승가대학을 나온 동창들을 보면요, 벌써 40년 이상 같이 공부한 스님들인데 지금 사는 거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친구가 상당히 있지만 입을 열면요, 그것도 나름 공부했다고. 이건 웬만한 사람들 와서 이 얘기하면 그 즉시 뺨을 좌우로 따닥 맞고 넘어져야 돼. 그걸 뭐라 하냐. 입은 청산유수야. 그동안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한두 마디는 기가 막히게 다들 해요. 좀 깊이가 없어서 그렇지. 7번 신심이 없고 마음에 진실하지 못한 이는
아무리 구변이 좋아도 쓸데없는 헛일이요. 요게 딱 누구 스님이네. 저기 무슨 회, 응? 무슨 회의 그 스님. 언변력 좋은 스님 있죠. 운동권에. 근데 신심이 안 보여, 내가 볼 때는. 아이, 그 이름 바라지 말어. 공개적으로 녹음하면 또 상대방 섭섭하잖아. 요즘에 내가 조금 몸살려. 아이고, 내가 좀 너무 옛날엔 야당 끼질이 있어갖고. 그렇게 말했다고 또 서운해 하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에서 기도의 위실력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기도법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사가 왜 필요하냐 이런 사고방식까지 기도가 왜 필요하냐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이용하고 부처님 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쪽에 중심이 두고 있지 신심이 진짜 필요하고 신앙심이나 수행심이나 이게 진정으로 존재성에 대해서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없어. 절대 안 돼. 뭐라 카노? 본인이 그렇다고? 아는 게 좋겠다. 자, 8번. 결과만 바라고 어질 인자죠. 선행을 짓지 않나 이는 아무리 구도의 길에 들어서도 쓸데없는 헛일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도를 아무리 선방에 뭐 내가 종종이요 내가 방장이요 아무리 도를 닦아도 복지활동 안 하면 개털이요 개털. 그거 뭐냐고 지금. 의미가 없다, 의미가. 도대체 신도를 25만 명 데리고 있으면서 이명박한테 2억인가 3억인가 돈 써가면서 3억이라 하더라 참. 어저께 2억인데 오늘 또 올랐어. 오늘 아침에 또 3억이라 하더라고. 그렇게 아니 근데 뭐 저기 요쪽에 저기 무슨 종로 쪽에 상가, 동대문 상가를 1,000억을 손해봤대. 저거 사가지고. 그때 그걸 잘못 사가지고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거기에 임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임대료나 뭐라 하나 웃돈 얹어서 파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권리금을 상가에 거주한 임대하고 있는 상인들이 데모를 했어. 주강스님 그거 보상해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매를 잘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밑에 신도회에서 그거를 경매받도록 중매를 금강회라는 단체가 그걸 소개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데모하니까 스님 이미지가 깎이니까 할 수 없이 많이 손해보고 이걸 사람들을 내보내거나 받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뭐 1,000억 원을 손해봤대. 그러니까 스님이 돈이 5,000억, 6,000억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 10,000원 쓰면 벌벌벌 기는 모습이 이게 결과만 돈만 바라고 인을 짓지 않는 이는 아무리 스님 옷을 입고 도 닦는다고 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진제 스님이 가지고 있는 해운정사는 절이 기가 막히게 커요. 뒷산에 딱 있어가지고 초파일 하루만 새도 돈이 수억이 들어와요. 1년에 돈이 수도 없이 들어와요. 도대체 수백 수천억을 정종 스님이 가져서 뭐하냐고. 그건 특별히 인을 짓지 않는다고. 그 종종이면 뭐하고 방장이면 뭐하냐고. 예를 들어서 송담 스님이 인천 용화사에 조실로 있으면서 40년 후 50년간 절에 들어오는 수익을 당신이 다 가져요. 지금도 대리 주지 않쳐놓고 일부는 가져가, 일부는. 근데 인천 용화사가 제사가요. 하루에서 10대개씩 있어. 돈이 100억, 200억, 1년이면 200억, 300억씩 들어와요. 그 통치를 자그마치 50년 해봐요. 돈이 얼마나 쌓였겠어. 근데 노인네
딱 한 개도 선행을 짓질 않아. 복지관이 없어. 도대체 그 은행의 통장을 5천억, 6천억 쌓아놓으면 뭐예요? 아니, 정광스님으로부터 도를 전수받고 도인이라고 대접받으면 뭐 할 거냐고. 이게 그 뜻이에요. 조계사에 들어오는 돈이 1년에 몇백억인데 거기 주지 스님이 특별히 착한 일을 하는 게 있냐고. 그 돈에 해당되는 만큼. 봉은사에 다닌 신도들, 조계사 다닌 신도들이 전부 다 헛짓거리 하는 돈을 쓴 거야. 기도비 낸 돈들을 정확하게 적어도 10분의 1이라도 좋은 일에 쓰는 것을 사람들한테 공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마이 포켓도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나온 게 특별히 없어요. 다 어디로 가? 자승스님 총무원장한테 들어가고 거기 주지스님한테 들어가고 그 양반도 돈 채워주려고 그 절 가냐고. 거기 다닌 신도들 복을 지었다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스님들, 정치하는 스님들 주머니만 채워줬으니까. 재수 있겠어요? 전부 자기들이 복 짓는 줄 알고 있는데 복을 안 짓고 그 도둑놈들 주머니 채워주고만 다니는 줄은 모른다는 거. 이 사건이 작은 사건이냐고. 인천 지역이 발복이 늦어지는 게 다 그래서 발복이 늦어져요. 지광스님이 강남 지역의 사람들이 복덕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강남 지역의 모든 시인들을 싹쓸이해서 자기 주머니에 한번 담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1,000억 원을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양반은 5, 6천억 원 돈도 아니 주머니에 있다는 거니까. 무슨 놈의 스님이 1,000억, 2천억씩 손해도 볼 만큼 돈을 가지고 쌓아놓고 있어? 특별히 착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강남 지역의 불교 신자들이 복덕이 안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올라갔다 조금 올라갔다 다 다운되고 계속 이거 반복하고 있지. 원래는 그절 다니기 전보다 10배 이상은 다 컸어야 돼요. 또 이런 얘기 했다고 난 또 뒤지게 욕먹어야 돼. 우리나라의 조교종의 제도, 그 시스템이 법령이 잘못됐어요. 주지를 나가면 이 주지 스님이 정권을 다 가져가요. 월급 주고 나머지 주지 스님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 되려고 서로 로비를 하고 선거 투표 관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총무원장 서로 되려고 한 이유가 뭔데? 재벌이 돼버리 그거 들어갔다 나오면. 지금 본사 주지 선거로 뽑아요. 그 본사 주지는 불국산 내가 주지입니다. 뽑혔어요. 내가 선거로 해서. 거기에 들어온 수익 전체 1년이면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월급 주고 나머지 50억, 100억 이 주지 스님 꺼요 그냥. 이걸 갖고 내가 호텔을 사든지 내가 뭐 부동산을 사든지 내 자유요. 잘못된 제도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고쳐야 돼요. 뱃속에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는 이는 아무리 유식해도 쓸데없는 헛일이요. 내가 이거 이렇게 될까봐 무서워 죽어서 내가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돼버렸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생 동안 개팍스러운 행동을 일삼는 이는 아무리 뭐라고 썼냐. 청정한 대중과 지내도 쓸데없는 헛일이요. 이게 옛날의 나였어. 옛날에 저기 포기당 내기 전에는 내가 성질이 아주 개팍했고, 까칠했다. 이게 그때는 왕고집에 왕삐진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만큼 내가 보들보들하니 봄날의 햇빛처럼 내가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 많이 변했어. 안 그랬으면 나도 지금쯤은 뭐라고 하는 거야 또. 뭐라고 쭝얼거렸어. 그래서 나도 참 많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나선을 도전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가나선이 됐던 명상이 됐던 준비할 단계를 내가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서단지는 내가 지금 당장 못 찾고 저것을 내가 정리해 놓은 것은 장차 가나선이든 무엇이든 윗바사나든 도전하고 싶으면 요 과정을 좀 한번 좀 자기가 돌아보면서 준비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첫째, 네가 지금 가나선 하겠다는 그 서원을 세워라. 큰 원을 세워라. 어떻게? 지장보살처럼 만중생을 내가 다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도를 한번 좀 닦아봐야겠다. 내가 불국정토, 아미타불 서방정토 극락세계 만들듯이 나도 한번 그런 부처님이 돼가지고 나만의 정토세계를 한번 세워보고 싶다. 이런 원을 세우는. 수도 없는 중생을 한번 내가 부처돼서 구제해봐야지. 그래 원을 세우고 여기 뭐라고 썼냐면 도심발심이라고 써있어요. 그 원에 의해서 내가 도심을 일으키고 도전장을 던지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장로 자각선사의 자선에 봅니다. 이 이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의 아라한가를 증득해서 장로란 단어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요걸 교회에서 가져가가지고 뭐 후원 조금 더 좀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갖다 붙이고 앉았어. 그래서 이명박 장로라고 하잖아. 웃기는 짜장면.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사기꾼 독놈들이 돈 좀 가지고 있다고 장로라고 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짜장면들이요. 두 번째. 그리고 발심을 한 다음에는 한 번쯤은 말이요, 사연, 언젠가는 내가 다 인연을 정리하고, 도를 닦으러 도전을 한번 해봐라. 사연, 인연을 잠시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마법과 마장 퇴치법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갖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장을 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 이 순서대로 진도를 빼면은 틀림없이 법화심도 한 번쯤은 재미를 볼 때가 올 것이다. 저렇게 목통된 사람도 저 과정 거치면 뭔가 한계는 건질 때가 온다고. 그때 되면은 그래 요 과정으로 해서 내가 재미 좀 봤어. 그러면 대박 난 거요. 세 번째, 조식이죠. 음식 조절하는데 전문가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니? 그러면 사찰 음식에 대해서 나름의 전문가가 좀 돼. 약초라든지 자연 농사 짓는 법 이런 것들은 좀 공부 좀 하고 산에 들어가도 나는 자연이다 하는 이런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도 걸림이 없지 않을까. 약초나 음식에 대해서 농사 조금 간단히 밭대기다 지어서 내가 자급자족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그 산꼭대기에서 사 먹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건강식을 먹어서 열심히 정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음식 조절이 안 돼갖고 선임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잘 못 먹어서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이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네 번째, 조면입니다. 잠을 조절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잠을 정복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일념으로 화두 들고 있을 때 잠을 자도 잔 게 아니요, 일념으로 주야장차 이어져서 조면이 돼야 돼요. 잠이 극복이 돼서 조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잠을 재우기 때문에 잠을 안 자도 되는 경지를 터득을 해야 이 사람이 숙면 이려의 경지를 몽중 이려 삼매를 건너뛸 수 있는 실력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깊은 경지에 들어가려면은 평상시에 행주자와의 삼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밑에 단계 수면 잠을 자도 삼매가 이루어져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단계 숙면 상태에 가도 화두 일념이 돼서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의 중간 거점에 들어있는 결정타가 어디냐면 요거요. 수면 상태를 극복하면 금방 그 밑에는 정복이 100% 돼야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잘 힘드냐 하면은 수면을 극복하는 데까지가 더럽게 힘들어. 아주 그냥 누구도 요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 누구도. 어떻게 잠을 극복하냐고. 그런데 잠을 극복을 하는 것이 뭐냐? 이독치독이야. 잠은 잠으로 극복하는 거야. 어떻게? 삼매가 잠이다는 거요. 삼매가. 이독치독법이요. 나 삼매 속에 들어가 버리면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사무장이 음악 틀어놓고 명상하면서 깜빡 졸면서 한 30분 앉아있고 나면 막 아이고 깨어내라, 참 잘 잤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요. 이거는 확실히 자버린 거야. 그렇잖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사티, 깨어있으면서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 봐. 그냥 이렇게 정신 차원에 유도해서 수시간 해하고 쫙 정신 차원에 들어갔는데 그냥 깜빡 자는 거 봐. 다른 거다는 거요. 지금 명상시켜 놓으면 잠이 진하게 와. 그래서 한숨 딱 자고 나면 깨어난 건데, 요는 순식간에 이 깊은 잠을 자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마인드 컨트롤하고 수식관에는 이렇게 딱 접합시켜서 해놓으면은 아주 짧은 시간 자지만 개운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요는 짧은 시간 깊이 들어가든 길게 있던 극복하는 방식은 삼매로, 이독치독법으로 육체를 잠을 재우는 것으로 해서 정신 깨어 있으면서 그 수면을 극복하는 기술이 짱이다는 거예요. 이 말을 참선하는 스님이 이 말을 안 해주면 그 스님 짜가야, 짜가. 선을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말한 이독치독법, 이 수면을 극복하는 방식을 지금 나처럼 설명을 안 했다. 해국 스님 아니라 해국 스님 할아버지라도 전부 짜가야. 가짜들이야. 오등선언의 대원 스님이건 나발이건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야. 왜? 자기가 그걸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설명도 못했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사건이다. 절대 극복할 수가 없어. 인간의 인력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잠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럼 뭘로 이겨야 돼? 잠은 잠으로 이기는 것이 상책이다. 내 괜히 이것도 오늘 오픈해버렸네. 이거 건드리다 보면 내 그냥 속 살림 그냥 혹 꺼내버리. 비법인데 일종의 이것도. 나 그동안 감췄는데. 스님 그때 말씀하신 것이 살아있어야 된다. 정신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럼요. 정신은, 그러니까 몸이 자버리니까
지금 내 말을 지금 정법한 알아들어요. 왜 저 친구는 심신몸 정신장에 들어가니까. 몸은 잠을 재우고 정신만 또리하게 차리고 있으면요. 이게 잠을 극복하는데 아주 최고예요. 그냥 처음에는 사무장처럼 깜빡 들어가고 나오고 이걸 자주 해요. 이제 이게 정신장에 들어가는 훈련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나중에 개운해지고 나서는 조금씩 늘어요. 어떤 게 늘으냐? 깨어있는 시간이. 그러나 몸은 바이오 리듬이 몸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은 늘고 깨어있는 시간은 늘어나고 요런 현상으로 해서 나중에는 쭉 이렇게 둘이 만나요. 어떻게요? 깨어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몸이 잠들어 있는 시간은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잠이 극복이 되는 이 교묘한 기법인데 옛날에 나 이건 단 한 번도 안 가르쳐주고 딱 그 비법이라고 말한 것은 절하면서 극복하라고 하는 방식이고 내가 가르쳐준 것으로 생각나. 아니면은 그냥 화두 들면서 걸어다니라고 왔다 갔다 하라고 가르쳐준 것 같은데 잠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근데 지금 내가 이 방법을 말해준 거 오늘 처음이라니까. 아이고, 이 아까운 걸 내가 왜 오픈했지? 참. 과거에 용맹정진 할 때 남달리 죽비를 거의 안 맞고 해인사에서 참선할 때 그 사진이 있어요. 그때 남달리 내가 남보다 용맹정진 잘했던 것은 사실은 나는 용맹정진 잘한 게 아니에요. 잔머리를 쓴 거지. 어떤 게? 지금 얘기했던 거. 정말 하자면은 정신차로 내 몸을 잠을 재워버리는 훈련을 해서 잠을 재우면서 화두를 들고 있으니까 몸은 잠을 잤으니까 누적이 덜 돼, 피로가. 몸을 잠을 재우니까 피로가 누적이 덜 되는데 정신은 깨어있는 시간은 늘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잘 버틴 거지. 사실은 요령을 피운 거예요, 요령. 그게 언제냐? 요거다. 해인사 갑자년 하한 것 때야, 갑자년. 이게 한 40년 전 같아요. 음력 7월 1일부터 8일 동안, 일주일 동안 용맹력이. 그럼 여기는 내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면은, 찾으면 나와, 어디가 있을 거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나요, 여기가. 여기가 바로 내가 이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 지금 그렇게 명상에 들었을 때 정신만 똑같이 있고 몸이 이제 그냥 몸이 없다고 느껴지잖아요. 요게 6살 때 사진. 있어요. 아니, 요때 이제 절에서 대흥사 곧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덩굴나무가 그 앞에서 찍은 사진 6살 때. 근데 이제 얼굴이 요 나이 때에 사실은 여러 명이 살았는데 울지 않고 야무지게 잘 이때부터 머리 깎아서 지금까지 머리 길러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4살 때 들어왔나? 요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난 머리를 스포츠로 길러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야무지고 이쁘고 똑똑하게 생겼는가. 산에서 도 닦을 때, 수영 기르면서, 고등학교 졸업 때, 이게 내가 정진했던 그 토굴, 이 뒷산이 특이한 돌바위가 있고, 이렇게 양지바르게 수영 기르고 앉아서 도 닦을 때, 고등학교 졸업 무렵. 여기가 바로 나요. 잘생겼죠? 내가 생각해도 그때는 잘났는데, 나 어쩌다 이렇게 늙었나 몰라.
조선대학교. 요거는 군대에 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아주 핸섬했고, 뚱땡이가 안 됐던 시기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애기 티나죠? 참하게 생겼잖아. 내가 생각해도 착하게 보여. 뭐라고 했어, 너? 자, 이렇게 해서, 네, 참고가 돼서 나머지 건 이제 다음번에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촬영 요청서.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릴 때 절에 들어가서